2020년 문화예술계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지만 그렇기에 더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2020년을 빛낸 문화예술인.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문화와 깊이 있게 만나는 공감 플러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2020 문화예술계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 한 해 무용계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신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 합설무 이수자 공미경 명무 그리고 99 아트컴퍼니의 장혜림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은 뭐 워낙 올 한 해 활발하게 무용계에서 또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서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장혜림 선생님의 안무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서 팬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 고향예술축제에 네. 올해 같이 섰어요. 저는 이제 주위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무용을 하는 많은 무용수들이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녹화 전에 들었는데 장혜림 대표는 올해 출산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주 의미 있는 2020년이 네. 되었던 것 같은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 전이라면서요? 네, 이제 막 한 달 지났고요. 네. 막 한 달 지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예. 요즘 딸 시온이랑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어느덧 2020년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떤 한 해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상반기에는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보냈죠. 네.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되고 뭐 전 국민이 다 그랬듯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거의 활동이 없었어요. 다 네. 취소가 되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주어진 거 안에서 또 활동하다 보니까 또 활동 많이 했다고 오늘 불러주셨네요. 네. 네. 이런 시기에 또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혜림 대표. 저희도 2020년에 딱 들어서면서 2월에 이제 99 아트 컴퍼니의 친목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공연을 딱 일주일도 채 안 남기고 공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네. 이제 정말 줄줄이 공연이 취소되고 무기한 연기되고 또 영상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상황들의 이런 변화에 순응을 하면서 또 살아왔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해주셨고 또 올해는 특히 한용숙 명무의 탄생 네. 100주년이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공연도 하셨죠. 고려사 악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선 시대를 거쳐서 쭉 이제 무형문화재 40% 지정이 되어서 네. 이제 보유자 이윤구 선생님 밑에서 저희는 이제 이수자들이 이제 그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춤 욕심이 많아서 궁중무용 또 민속무용 또 게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한 3년 동안 활발히 해오면서 조금 학연화대무에 관련된 공연을 많이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시간이 딱 되면서 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켜가는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 학연화대무 특히 40% 지정되어 있는 이 작품을 잘 지켜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혜림 대표님도 뭐 창작을 많이 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통의 명무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전통춤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춤 사위 하나하나의 그 인물의 성품까지 깃들어 있는 그런 춤이라서 그런 배움들이 이제 춤에 대한 본 그리고 인생에 대한 본까지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라 이제 창작을 하면서도 그런 전통에 대한 그 깊이와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태도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미경 선생님은 올해 10월에 무율이라는 제목의 공연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좀 특별하게 더 의미가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계사년 홀기, 그러니까 고종 30년, 즉위 30년 때 나온 홀기가 네. 계사년 홀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홀기는 아깝게범과 또 어떻게 다른 면이 있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길었죠. 공연 준비하는 그럴 것 시간보다는. 그래서 홀기 해석하고 이윤구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거 직접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춘행전은 한 10분 이내거든요. 네. 20분이 나오더라고요. 홀기대로 한번 해석해봤더니. 그래서 욕심껏 많은 작품을 못하고 네. 4가지 작품을 홀기 해석해서
재현하는 공연으로 했었어요. 그 네. 말씀하신 홀기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무용이 담겨 있는 기록되어 네. 있는 책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죠. 무보죠. 예. 그 책으로 요번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해보니까 시대가 개선년 홀기로 보면 안 돼요. 아, 거기에는 무슨 신축년, 가보년 이런 여러 시대의 춤들이 모아진 정제무도 홀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또 연구 가치가 있어서 네. 개선년으로 보면 안 되고 개선년을 중심으로 했지만 한 여러 시대의 홀기들을 종합한 게 정신문화연구에서 만든 네. 문화원에서 만든 그 책이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하실 일이 더 네.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제 춤 욕심이 맡은 사람인데 갑자기 또 공부 욕심이 공부까지. 생겨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 홀기 해석을 좀 하면서 제대로 한번 재현하는 공연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앞으로도의 네.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혜림 대표도 이제 올해 안무가로서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애착이 가는 작품이 따로 있을까요? 공중문화축전이라는 곳에서 시간여행 그날 효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명세자가 남긴 시 중에 의도합 10경이라는 시를 모티브로 해서 창덕궁 후원에 있는 여러 공간들과 그리고 음악가 이하람 씨랑 연출가 김서령 씨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영상으로 이제 5편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예술가들이 효명의 업적을 기리면서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작품으로 재해석한 의도합 11경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유튜브에 릴리즈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공연을 보던 형태랑은 또 다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네. 작업을 하나 올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는 곳에서 저희 작품이 이제 초청이 돼서 이렇게 무대에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영상 작업으로 굉장히 하고 싶었었는데 그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2019년도 스웨덴의 스코네스 댄스 시어터라는 무용수들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던 작품인데 올해는 이제 저희 무용수들과 국악기와 만나서 새롭게 이제 재안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대체됐을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작업이었었는데 그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됐죠. 네. 장혜림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영상이 갖고 있는 기술력의 혜택을 네. 올 한 해 동안 네, 정말. 아주 톡톡히 본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장혜림 대표가 그 인터넷 속에 통용되는 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사실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기 전에 컴패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에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곳에서 안무가로 선정이 돼서 작품을 올리게 됐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무용수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되게 고비와도 같은 시기였는데 그때 그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걸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컴패션에 이제 후원하는 컴패션은 이제 국제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무용팀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컴패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저의 춤의 모토가 되고 그것을 이제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강연을 보면은 어떤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 말씀해 주셨지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또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무용가가 되고 싶다 이런 또 다른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왕지가 악부 네. 내에 홀기가 또 있어요. 네. 그거를 또 한번 재현해 보고 싶고 악학계범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무율이라는 제목이 그 음률이라는 제목처럼 네 그런 무용의 율동일 율. 수도 있지만 또 법률율자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품고 싶었던 것은 엄격함 속에서의 우리 춤의 그 뭐라 그랬죠 가치나 네. 또
그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왜냐하면 선조들의 그 지혜로운 그 시대를 살아내는 또 궁에서 벌어졌던 그런 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세계 무형유산으로까지 가야 되는 춤이라고 저는 그러게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무효를 시리즈로 해서 계속 한번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표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예. 네, 네. 장혜림 대표님도 네, 저희는 이제 2020년 이제 마지막을 한국 러시아 수교 이제 30주년 기념한 그 러시아에서 오픈룩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이제 저희 영상이 상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2021년은 좀 그러한 국제 교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영상 작업을 하게 되면서 무대 공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전통춤을 비롯해서 한국 창작춤을 추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벗어나서 자기 방이 무대가 되기도 하고 또 자연이 무대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좋은 오히려 더 예술의 어떤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은 좀 더 폭넓은 그런 시도들을 과감하게 해보는 그런 한 해로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복미경 명무 그리고 장혜림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올 한 해도 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으니까 내년에 더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